임신을 하게 되면 아랫배가 볼록 쪼였다가 풀리고 쪼였다 풀리고 이런 갑자기 편해져요. 안녕하세요, 라토나예요. 임신을 하게 되면 몸의 변화는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몸의 변화만 클 뿐이 아니라 감정의 변화라든지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변화가 많더라고요. 저도 임신을 하면서 저는 계획을 하고 임신을 했던 것도 아니었고 결혼을 하고 진짜 훅 아기가 생겼기 때문에 뭐 임신을 얼마나 오래 하고 있는지 임신 기간 중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처럼 초보 임산부들을 위해서 임신 기간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몸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특별히 어떤 증상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임신 기간은 보통 임신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임신 초기는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 14주까지 이제 안정이 되기 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뭐 유산의 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고 해요. 그리고 임신 중기는 15주부터 28주까지 그리고 임신 후기는 29주부터 출산 때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오늘은 좀 개월수별로 10개월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임신 1개월 뚜렷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신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찌롱이를 한 4주쯤에 알았으니까 임신 1개월 때는 전혀 임신인 거를 알지 못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임신을 계획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는 임신 1개월째에도 많이 발견을 한다고 하시고 몸이 나른해지거나 몸의 변화, 뭐 유방의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해진다라고 하면 한 번쯤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신체적으로 뚜렷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생리 예정일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생리 예정일 일주일이 지나도 생리를 하지 않는다면 임신 테스트기를 구매하셔서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임신 2개월 몸살이 난 것처럼 굉장히 나른하고 짜증도 굉장히 많아져요.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우울한 걸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임신 2개월째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입덧이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입덧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냥 가볍게 이제 음식 냄새가 조금 거북한 정도? 그리고 몸의 기초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워요. 제가 임신을 했을 때가 5월달 그쯤이었거든요. 너무 더운 거예요. 기초 체온이 일반 평균 성인보다는 올라가기 때문에 더위를 굉장히 쉽게 느끼는 시기가 바로 임신 2개월째예요. 임신 3개월 입덧이 심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안정을 굉장히 잘 취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입덧은 보통 11주 정도에 가라앉는다고 하는데 저는 한 18주? 그때까지도 입덧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입덧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이제 수월하게 넘긴 편이긴 한데 입덧이 정말 심하신 분들은 아기 낳을 때 옆에 통 놓고 아기 낳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통 놓고 토하면서 아기 힘주고 토하면서 힘주고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입덧은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입덧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방광이 커지기 시작해요. 만삭 때 화장실을 자주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임신하고 3개월, 출산 전 3개월 이때가 화장실을 굉장히 많이 가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방광이 커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소변을 굉장히 자주 눌어 화장실을 방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임신 4개월 자궁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궁이 안에서 커지니까 자궁이 좀 이제 위로 올라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궁 안에서 이제 아기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크기가 계속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면 현기증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분비물도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가 이때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저는 침도 많이 흘려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분비물이 많아지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입덧이 좀 많이 가라앉아요. 근데 그러면서 주의해야 될 거는 바로 식욕이 엄청 왕성해져서 많이 먹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임신 4개월째입니다. 임신 5개월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아랫배가 임신한 것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많이 먹은 것처럼 나와요. 아랫배가 볼록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태동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저는 조금 태동을 늦게 느꼈던 그런 케이스긴 한데 아니면 저는 좀 몰랐던 것 같아요. 태동은 계속 있었는데 태동이 좀 비슷한 게 그거예요. 제가 이제 가스를 참으면 이렇게 뱃속에서 계속 부글부글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런 것처럼 뱃속에서 뽀글뽀글뽀글
계속 그래요. 근데 그게 저는 처음에 태동인지 몰랐는데 뽀글뽀글 움직이는 그런 소리가 나는 게 바로 태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정말 완전 폭풍처럼 막 움직이는 막 그런 태동은 진짜 만삭대 나가서 느낄 수 있고요. 이때는 정말 미세한 그런 반응이 그런 태동이라고 하니까 이런 태동을 느끼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미리 알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날짜가 언제 태동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그 태동 날짜를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정일을 책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니까 태동한 날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튼살 관리가 시작이 돼야 돼요. 튼살은 저는 이때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생겼어요. 근데 이제 튼살은 정말 임신을 하자마자 그때부터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좋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가 조금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저는 급해가지고 막 튼살 관리를 하긴 했었는데 튼살 크림이라든지 튼살 오일 이런 것들을 꾸준히 관리해주시고 제일 좋은 건 신랑님의 마사지만큼 좋은 게 셀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신랑님이 같이 해주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신랑님도 함께 튼살 관리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임신 6개월, 체중이 늘어요. 기본적으로 임신 전보다 5kg에서 6kg 정도 느는 게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더 많이 늘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체중 관리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이때라고 해요. 임신성 비만이라든지 당뇨가 올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체중 관리나 이런 부분도 꾸준히 해줘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고요. 허리라든지 아랫배 굉장히 묵직해져요. 자궁이 커지고 있고 아기도 커지기 때문에 이제 무게감이 조금 생기는 거죠. 누르는 무게가 생기다 보니까 다리에 붓기도 심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래서 붓기 관리도 꾸준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때쯤 태동을 느꼈던 것 같기는 해요. 조금 늦기는 했었죠. 초산모가 태동을 좀 늦게 느끼는 편이고 경산모, 그러니까 둘째, 셋째부터는 태동을 조금 더 빨리 느낀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신 7개월째, 저는 이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가 조금 커지고 아기가 많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갈비뼈 통증도 굉장히 심했었고요. 속쓰림이라든지 소화불량이 굉장히 심해서 병원 가서 겔포스 같은 이렇게 먹는 약이 있어요. 속쓰림이 너무 심하다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처방해서 먹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속쓰림이 굉장히 심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것 같아요. 몸무게는 계속 꾸준히 아기가 커가면서 꾸준히 증가를 하고요. 임신선이 생겨요. 임신선은 배 이렇게 나오면 배꼽 밑으로 이렇게 아래 일자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완벽하게 지워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남아있긴 하지만 유방 쪽에도 임신선이 생기는 분도 있다고 하고 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임신선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배꼽 아래쪽으로 임신선이 생기는 게 제일 드러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가슴이 엄청 커져요. 저는 인생에 이런 가슴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정말 엄청 부풀어요. 그리고 가슴이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바늘로 찌르면 터질 것 같은 느낌? 그게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땡땡하게 부어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해서 정말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아파가지고 으악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애기 낙후가 더 아팠던 것 같아요. 몰수하면서 많이 아파요. 임신 8개월, 이때부터는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똑바로 누워있지를 못해요. 배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옆으로 눕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근데 임산부들은 오른쪽보다 왼쪽으로 눕는 게 더 좋다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혈액이 지나가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보다는 왼쪽으로 눕는 게 더 좋다라고 합니다. 이건 팁이에요. 배가 커지니까 계속 옆으로 누워있고 돌아 누우려고 하면 배를 이렇게 잡고 같이 움직여서 이렇게 돌아 눕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앓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정말 저는 끙끙 앓면서 8개월째를 지냈던 것 같고요. 변비도 굉장히 심해지고 그러니까 특히나 철분제를 먹고 있기 때문에 변비가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서 변비를 완화할 수 있게 야채라든지 식이섬유 위주로 많이 섭취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배가 살짝 뭉치는 느낌들이 좀 나기 시작해요. 배가 뭉친다는 건 위에 이렇게 상반신이 뭉치는 게 아니라 배 아래쪽, 그러니까 자궁 쪽 부분이 뭔가 쪼였다가 풀리고 이런 느낌이 많이 나요. 이때 조산을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배의 뭉침이 조금 심해진다라고 하시면 병원으로 바로 방문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임신 9개월, 이때도 조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기 모드가 시작돼요. 저랑 신랑도 이때부터 대기 모드로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신랑도 웬만하면 멀리 나가지 않았고 저도 외출할 때도 최대한 외곽으로 나가는 것보다 근처에 근교로 이제 산책을 다니거나 가까운 곳으로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소화가 잘 안 돼요.
배랑 위가 계속 눌려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식욕은 굉장히 왕성해요. 그래서 먹는 거에 비해서 소화가 안 되니까 되게 뭔가 기분도 안 좋고 굉장히 억울하더라고요. 뷔페 갔는데 진짜 많이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 진짜 숨이 막 헐떡헐떡 거릴 정도로 힘들어가지고 못 먹고 나왔던 경험도 많아요. 그럴 정도로 소화 불량도 굉장히 심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임신 10개월, 36주부터 시작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36주에 입원을 했어요. 신우신염이 와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36주 요때부터 조금 임신을 하고 아기가 이렇게 위에까지 올라와 있던 게 출산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기가 조금 밑으로 내려와요. 배가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가 내려오게 되면은 편해요. 갑자기 편해져요. 그러니까 뭔가 숨쉬기도 편해지고 먹는 것도 편해지고 요 시기가 좀 편해지긴 하지만 방광이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정말 화장실을 들랑달랑 엄청 많이 하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배가 엄청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제 발이 안 보이거든요. 이제 어떤 분은 이제 키도 크시고 되게 훤칠하시고 막 이렇게 그러셔가지고 오히려 임산부인 걸 모를 정도로 배가 좀 많이 안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체중에 비해 몸집에 비해서 배가 엄청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 발가락을 보는 게 힘들었어요. 제 발가락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계단을 다니거나 걸어 다닐 때 발에 걸리거나 이러는 걸 되게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단 걸을 때도 꼭 옆에 난간을 붙들고 다니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성생활은 이때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신 10개월 격한 변화도 있기도 하고 제 몸이 변화하고 제 성향이 변하고 몸에 이런 반응들이 생기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그래서 이런 반응 하나하나 아기를 만나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 감안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임신 기간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변화 하나를 즐기는 그런 임신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토나의 임신, 출산, 육아의 지침서 아래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알림 버튼도 눌러주면 좋아요. 안녕!